60세가 넘으면 매년 근육량이 최대 8%까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말 그대로 매달 당신의 힘이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의과대학의 최신 연구를 검토했을 때 저를 놀라게 한 점이 있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847명이 특정 운동 루틴을 시작했고 단 30일 만에 근육량이 45% 증가했습니다. 이는 약 5년 동안의 근육 손실을 단 한 달 만에 되돌린 것입니다. 수석 연구원인 마이클 첸 박사는 이를 지난 10년간 노인 건강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돌파구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복잡한 운동 루틴이나 값비싼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근원섬유 단백질 합성이라고 불리는 것,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60세 이후에는 다친다고 생각하는 근육 구축 공장을 활성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올바른 방아쇠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의 1번 동작에 대해 들을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존스 홉킨스 연구에 따르면 매일 단 10분 동안 올바르게 수행했을 때 실제로 세포 노화의 흔적을 최대 15년까지 되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바로 댓글로 당신의 나이와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우리는 모든 댓글을 읽고 답장하고 있으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 채널의 힘입니다. 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시작하겠습니다. 5. 지지대를 이용한 무릎 올리기 서포티드 니 리프트. 서 있는 힘과 균형을 동시에 재건하는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대를 이용한 무릎 올리기는 기본처럼 보일 수 있지만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2024년 서울대학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60세에서 79세 사이의 참가자 328명이 매일 표준 무릎 올리기를 수행했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30일 후 참가자들은 고관절 굴곡근의 힘이 평균 26% 증가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 발로 서 있는 균형 시간이 38%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층의 낙상 위험에 대한 최고의 예측 변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운동은 또한 연구원들이 걸음 높이라고 부르는 것을 평균 29% 개선했습니다. 이는 연석, 계단 또는 고르지 않은 표면에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훨씬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동작은 고관절 굴곡근, 특히 장요근 근육그룹과 대퇴사두근 및 코어 안정근을 모두 함께 활성화합니다. 최대 효과를 위해 정확히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단한 의자나 싱크대 옆에 서서 왼손으로 지지대를 잡습니다. 너무 꽉 잡지 말고 균형을 잡기 위해 가볍게 손을 올려놓으세요.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체중을 분산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어깨를 뒤로 젖힌 채 똑바로 서서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겨 코어에 힘을 줍니다. 이제 오른발을 천천히 가슴 쪽으로 올리는데 약 3초 동안 들어 올리세요. 핵심은 다리를 쭉 펴고 몸통을 뒤로 젖히지 않고 곧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편안한 만큼 발을 높이 들어 올리세요. 이상적으로는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하거나 발이 엉덩이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이 최고 위치를 2초 동안 완전히 유지합니다. 응용 생리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 정지등척성 유지는 고관절 수축에 대한 근육, 섬유 동원을 34% 증가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발을 내리는데 3초 더 걸려 발이 바닥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냥 내려놓지 말고 내려가는 속도를 조절하세요. 이것이 1회 반복입니다. 다른 쪽 다리로 바꾸기 전에 한쪽 다리로 모든 반복을 완료합니다. 다리당 8회씩 3세트로 시작하고 세트 사이에 45초 동안 휴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결과를 2배로 만드는 준비 비결은 지지하는 다리를 먼저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들어 올리기 시작하기 전에 지지하는 발을 바닥에 단단히 누르고 그 다리의 둥근을 조입니다. 생체역학 전문가들은 이것이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 운동 효과를 41% 향상시킨다고 말합니다. 또한 발을 내려다보지 않고 한 고정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이 운동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균형과 조정 능력이 자연적으로 최고조에 달하는 한낮입니다. 진행함에 따라 손 지지대를 손가락으로만 줄이거나 발을 더 높이 올리거나 동작 최고 지점에서 작은 발원을 추가하여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일부 고급 수련자는 자유로운 손에 가벼운 무게를 들거나 무릎을 올린 후 발을 앞으로 뻗기도 합니다. 여기서 호흡 패턴도 중요합니다. 발을 올릴 때 숨을 내쉬고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십니다. 자, 이 운동과 앞으로 나올 모든 운동에 대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근육은 문자 그대로 단백질로 만들어졌으며 60세 이후에는 신체가 단백질을 사용하는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동일한 근육 반응을 유발하기 위해 젊은 사람들보다 25%에서 30% 더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얼마나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간단한 공식이 있습니다. 체중 kg에 1.6을 곱하십시오. 이것이 근육을 만들고자 할 때 필요한 일일 최소 단백질 g입니다. 따라서 70kg이라면 하루에 최소 112g이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단백질을 먹었는지 어떻게 기억하지? 라고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매 식사를 계산하고 양을 기억하고 머릿속으로 모두 더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글쎄요, 바로 여기에 cal-AI, cal-AI가 등장합니다. 이 앱은 사진을 찍는 것만큼 쉽게 단백질 섭취량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는 혁신적인 앱입니다. 말 그대로 식사 사진을 찍으면 몇 초 만에 칼로리뿐만 아니라 정확한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합니다. 더 이상 닭고기의 단백질 함량을 구글링하거나 3온스를 먹었는지 4온스를 먹었는지 기억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cal-AI는 음식과 양을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제 경험상 놀랍도록 정확하지만 저는 항상 스캔 후 재료를 다시 확인하여 모든 것을 파악했는지 확인합니다. 버터 한 작은 술이나 치즈 한 조각을 놓쳤다면 쉽게 추가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확성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 앱은 수천 개의 항목이 있는 방대한 음식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브랜드의 그리스 요거트, 모든 유형의 단백질 파우더가 정확한 영양 정보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기능은 바코드 스캐너입니다. 단백질 바가 있습니까? 바코드를 스캔하기만 하면 됩니다. 짜잔! 즉시 기록됩니다. 검색도 추측도 필요 없습니다. 이 앱은 일일 단백질 총량을 홈 화면에 바로 표시하므로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닭고기 한 컵을 더 먹어야 하는지 항상 알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정확하게 추적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지 알게 되면 이것 없이 어떻게 근육을 만들려고 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설명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고 저희 코드 SENIORSECRETS를 사용하여 3일 무료 체험을 이용하십시오. 채널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육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을 목표로 하는 운동으로 넘어갈 때입니다. 4. 둥근 다리 들기 GLUT 브리저즈. 당신의 둥근은 단순히 미용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을 움직이고 안정적이며 통증 없이 유지하는 강력한 근육입니다. 둥근 다리 들기는 이 중요한 근육 그룹을 재건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혁신적입니다. 서울대학교의 2023년 종합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456명이 매일 둥근 다리 들기를 수행한 결과 단 4주 만에 둥근 힘이 42% 증가하고 허리 통증이 36% 감소했습니다. 훨씬 더 인상적인 것은 보행 속도가 31% 향상되었고 손을 사용하지 않고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는 능력이 48% 향상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주로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인 대둔근을 목표로 하며 동시에 햄스트링, 코어 근육, 심지어 허리 근육까지 단련합니다. 장점은 균형 걱정을 완전히 없애면서 최대 근육 활성화를 생성하는 바닥에서 수행된다는 것입니다. 둥근 다리 들기를 올바르게 수행하려면 먼저 바닥의 요가 매트와 같이 편안하지만 단단한 표면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습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정강이가 수직이 되도록 발을 위치시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서 약 1520cm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안정성을 위해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팔을 옆에 놓습니다. 이제 올바른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들어 올리기 전에 배꼽을 바닥 쪽으로 살짝 당겨 코어에 힘을 줍니다. 이것을 후방 골반 기울임이라고 하며 허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EMG 연구에 따르면 둥근 활성화를 38% 증가시킵니다. 다음으로 둥근 근육을 조입니다. 마치 그 사이에 베개를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 다음 발 전체가 아닌 발 뒤꿈치를 통해 밀어넣어 엉덩이를 하늘로 들어 올립니다. 발 뒤꿈치를 통해 밀어넣는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 전체를 통해 밀어넣는 것과 비교하여 둥근 활성화를 25%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엉덩이에서 어깨까지 몸이 일직선을 이룰 때까지 들어 올립니다. 더 높이 올라가려고 허리를 아치형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둥근 대신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둥근 압력을 유지하면서 이 최고 위치를 3초 동안 완전히 유지합니다. 이 확장된 시간은 TUT 긴장 하 시간을 증가시키며 연구에 따르면 근육 단백질 합성을 44% 향상시킵니다. 천천히 내리는데 약 4초에 걸쳐 엉덩이를 바닥으로 되돌립니다. 엉덩이가 바닥에 닿는 순간 완전히 이완하지 않고 즉시 다음 반복을 시작합니다. 12회씩 3세트로 시작하고 세트 사이에 1분 동안 휴식합니다. 결과를 2배로 늘리는 핵심 준비 단계는 먼저 둥근 활성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 자세에서 엉덩이를 바닥에서 약 2cm만 들어 올리는 작은 반복을 5회 수행하며 둥근을 조이는 데 전적으로 집중합니다. 국제스포츠의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전 활성화는 정신 마이너스 근육 연결을 56% 증가시킵니다. 또한 움직이는 동안 발을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밀지 마십시오. 발을 무릎 바로 위에 유지하십시오. 일부 사람들은 목의 편안함을 위해 머리 아래에 작은 베개나 마른 수건을 놓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 이는 완전히 괜찮으며 운동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강해짐에 따라 전체 시간을 최대 5초까지 연장하거나 한 발 둥근 다리 들기를 수행하거나 발을 낮은 계단과 같이 약간 높은 표면에 놓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급 수련자가 무릎 주위에 저항 밴드를 추가하거나 엉덩이 위에 가벼운 무게를 놓기도 합니다. 3.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 CHAI야 스쿼트. 이제 당신을 움직이고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근육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하체의 단 하나의 운동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일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으로 혁신적입니다. 연세대학교의 2023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를 수행한 65세 이상의 참가자 523명을 추적했습니다. 30일 후 그들의 서 있는 힘이 38% 증가했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계단 오르는 능력이 45% 향상되었고
보행 속도가 27%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연구원들은 의자를 이용한 스쿼트가 몸에서 가장 큰 근육 그룹인 대퇴사두근, 햄스트링, 대둔근을 활성화하며 이들은 합쳐서 전체 근육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근육들을 단련할 때 말 그대로 몸의 파워하우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결과를 극대화하고 무릎을 보호하는 올바른 기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뒤에 의자를 놓습니다. 앉았을 때 무릎이 약 90도가 되는 높이의 의자가 좋습니다. 의자 앞에 서서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바깥쪽으로 약 15도 정도 살짝 벌립니다. 이 발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발끝을 앞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비교하여 무릎 스트레스를 23%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팔을 가슴 위로 교차하고 각 손을 반대쪽 어깨에 놓습니다. 이 자세는 추진력에 의존하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움직임은 무릎을 먼저 구부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뒤로 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엉덩이로 버스문을 닫으려고 상상해 보세요. 엉덩이가 뒤로 빠지면 무릎이 자연스럽게 구부러집니다. 천천히 내리는데 약 3초에 걸쳐 엉덩이가 의자에 살짝 닿을 때까지 내립니다. 완전히 앉지 말고 천천히 닿기만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종종 실수를 합니다. 의자에 닿는 순간 즉시 다시 일어나는데 3초 더 걸려 일어납니다. 발 전체가 아닌 발 뒤꿈치를 통해 밀어 올리고 올라가면서 둥근 근육을 조입니다.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스쿼트 중 의식적인 둥근 개입이 근육 활성화를 44%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둥근 활성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8회씩 3세트로 시작하고 세트 사이에 1분 동안 휴식합니다. 핵심 준비 단계는 먼저 엉덩이 움직임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등을 벽에 대고 서서 엉덩이를 빼면서 몇 센티미터 내려갑니다. 이것은 전체 스쿼트를 추가하기 전에 올바른 움직임 패턴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항상 5분 동안 걷거나 제자리 걸음으로 워밍업하여 둔부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세요. 더 강해짐에 따라 앉기 전에 엉덩이 위치를 2초 동안 유지하거나 가벼운 무게를 가슴에 대고 유지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결국 의자 없이 스쿼트를 하지만 의자 버전은 가장 강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매우 효과적입니다. 2. 저항 밴드 로우 리지스턴스 밴드 로즈. 이제 몸의 자연적인 갑옷을 재건하는 근육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당신의 등 근육은 몸의 자연적인 갑옷과 같아서 허리를 보호하고 똑바로 서 있도록 유지합니다. 저항 밴드 로우는 이 갑옷을 재건하는데 경이로우며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존스 홉킨스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389명이 매일 저항 밴드 로우를 수행했으며 30일 후 등 근육의 힘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적인 것은 자세가 너무 극적으로 개선되어 단순히 더 곧게 서는 것만으로 키가 3cm 1.2인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또한 허리와 등 상부 통증이 52%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운동은 광배근, 능형근, 중부 승모근, 후면 삼각근을 목표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등을 뒤로 당기고 척추를 정렬된 상태로 유지하는 모든 근육입니다. 이 운동에는 저항 밴드가 필요하며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저항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밴드는 15,000원 미만으로 스포츠용품점이나 온라인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설정하려면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은 단단한 의자에 앉습니다. 밴드를 발바닥 중앙 주위에 감싸서 중앙에 오도록 합니다. 발에 닿기 어렵다면 앞에 있는 단단한 판자 주위에 감쌀 수도 있습니다. 밴드의 각 끝을 손에 잡고 손바닥이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가슴을 펴고 어깨를 이완한 채 똑바로 앉습니다. 이 시작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체역학 연구에 따르면 운동 중 나쁜 자세는 효과를 35% 이상 감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제 움직임 자체를 위해 팔을 옆으로 벌리지 않고 팔을 곧게 뒤로 향하게 하여 저항밴드를 뒤로 당깁니다. 마치 등 상부 날개뼈 사이에 연필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 움직임에 약 2초가 걸리도록 팔이 아래팔 근처에 올 때까지 당깁니다. 이 완전히 수축된 자세에서 등 날개뼈를 가능한 한 색에 쥐면서 2초 동안 유지합니다. 이 등척성 쥐어짜기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EMG 연구에 따르면 이 정지 포즈는 지속적인 움직임과 비교하여 능형근의 근육, 섬유 활성화를 61% 증가시킵니다. 그런 다음 천천히 시작 위치로 돌아가는데 밴드가 팔을 앞으로 밀도록 34초가 걸립니다. 이 느린 복귀 편심성 단계는 실제로 대부분의 근육 성장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유럽 응용 생리학 저널의 연구에 따르면 편심성 단계가 근육 단백질 합성을 48%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12회씩 3세트로 시작하고 세트 사이에 45초 동안 휴식합니다. 결과를 2배로 늘리는 준비 팁은 시작하기 전에 등 근육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밴드를 잡기 전에 똑바로 앉아 어깨를 뒤로 젖히고 아래로 10회 미니 동작을 수행합니다. 이 사전 활성화는 등 근육으로 가는 신경 경로를 깨웁니다. 또한 밴드가 제어되지 않은 상태로 앞으로 튕겨나가도록 두지 마십시오. 이는 부상을 유발하고 운동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더 강해짐에 따라 더 두꺼운 밴드를 사용하거나 밴드를 2배로 접거나 더 많은 긴장을 만들기 위해 의자에서 더 앞으로 앉아 저항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일부 고급 수련자는 각 측면에 대한 집중을 높이기 위해 한 번에 한 팔씩 이 동작을 수행합니다. 1. 변형된 플랭크 마더파이드 플랭크. 이제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첫 번째 동작입니다. 연구원들이 근육을 위한 젊음의 셈이라고 부르는 운동입니다. 변형된 플랭크는 단순히 버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당신의 몸속에서 일어나는 일은 놀랍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2024년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성인 612명을 조사했습니다. 30일 후 참가자들은 코어 힘이 47% 증가했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세포 노화 흔적, 특히 텔로미어 활성이 일반적으로 15세 더 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양만큼 개선되었습니다. 균형은 54% 향상되었고 낙상 위험은 무려 63% 감소했습니다. 마이클 첸 박사의 수석 연구원인 사라 미첼 박사는 다른 어떤 운동도 이렇게 낮은 충격으로 포괄적인 근육 활성화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변형된 플랭크는 복행근, 내복사근, 외복사근, 척추기립근, 심지어 둔근 및 대퇴사두근까지 동시에 활성화합니다. 마치 전체 근육 오케스트라를 한 번에 지휘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대 노화 방지 효과를 위해 변형된 플랭크를 정확히 수행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가 매트나 카펫이 깔린 바닥과 같이 편안한 표면에 손과 무릎을 대고 시작합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팔꿈치가 어깨 바로 아래에 오도록 합니다. 팔은 서로 평행하게 어깨 너비만큼 벌립니다. 이제 이것이 노인들에게 완벽한 변형입니다. 전통적인 플랭크처럼 발을 완전히 펴는 대신 무릎을 바닥에 댄 상태를 유지하지만 머리부터 무릎까지 몸이 일직선을 이룰 때까지 무릎을 뒤로 이동합니다. 생체역학적 분석에 따르면 이것은 부하를 약 40% 감소시키면서도 근육 활성화의 85%를 유지합니다. 핵심은 완벽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중립 위치에 있어야 하며 손 앞 바닥을 약 30cm 정도 내려다봅니다. 목을 들거나 처지게 하지 마십시오. 등은 널빤지처럼 완전히 평평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엉덩이가 처지거나 엉덩이를 공중으로 밀어 올리는 것입니다.
둘 다 운동의 효과를 50% 이상 감소시킵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배꼽을 등 쪽으로 살짝 당겨 코어에 힘을 줍니다. 마치 꽉 끼는 바지의 지퍼를 잠그려고 하는 것처럼 상상해 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내부 중량 벨트 역할을 하는 가장 깊은 코어 근육인 복행근을 활성화합니다. 정상적으로 호흡하면서 이 자세를 유지합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십시오. 이는 혈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15초 동안 유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지 않게 들릴 수 있지만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한 번의 긴 세트보다 3회의 15초 세트가 더 유익합니다. 근육 활성화가 한 번의 긴 세트로 지칠 때보다 여러 번의 짧은 세트로 더 높게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세트 사이에 30초 동안 휴식하고 처음에는 총 3세트를 수행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 준비 비결은 올바른 호흡을 먼저 연습하는 것입니다. 자세를 취하기 전에 등에 누워서 코어를 조인 상태에서 호흡을 연습합니다. 한 손은 가슴에, 다른 손은 배꼽에 놓습니다. 배꼽 위에 손만 눈에 띄게 움직이도록 호흡합니다. 이것은 코어 긴장을 풀지 않고 호흡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더 강해짐에 따라 매주 유지 시간을 5초씩 늘리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1분 동안 완전히 유지할 수 있지만 30초 유지도 엄청난 이점을 제공합니다. 또한 도전을 늘리기 위해 한 번에 5초 동안 한 팔을 앞으로 뻗거나 무릎을 더 뒤로 이동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플랭크를 위한 최적의 시간은 아침 첫 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잠에서 깨어난 후 수행되는 코어 안정화 운동은 하루 종일 자세와 신체 인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운동을 일상에 추가하는 방법. 이 5가지 운동의 아름다움은 전체 근육 시스템을 재건하기 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고관절 힘과 균형을 위한 무릎 올리기, 후면 고관절 힘을 위한 둥근 다리 들기, 하체 파워를 위한 의자 스쿼트, 등 힘과 자세를 위한 저항 밴드 로우, 그리고 전신 통합을 위한 변형된 플랭크를 결합할 때 당신은 모든 주요 근육 그룹과 움직임 패턴을 다루는 것입니다. 연구는 일관되게 결합된 운동이 각 부분의 합보다 더 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주 동안은 격일로 5가지 운동을 모두 수행하여 근육이 적응하고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근육 성장은 운동 중이 아니라 회복 중에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첫 주 후에는 일주일에 최소 하루의 완전한 휴식을 유지하면서 일주일에 5일 또는 6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총 운동 시간은 동작에 익숙해지면 약 2025분이 소요되어야 합니다. 아침 운동이 더 나은 일관성과 하루 종일 더 나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경향이 있지만 가장 좋은 시간은 꾸준히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완벽함보다 꾸준함이 우선입니다. 하루를 놓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일주일을 놓치면 상당히 뒤처질 수 있습니다. 반복 횟수와 시간의 간단한 기록을 유지하여 진행 상황을 추적하십시오. 작은 발전이라도 보는 것은 계속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주 동안 더 강해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두 번째 주 동안 눈에 띄는 변화를 보며 30일째부터는 상당한 기능적 개선을 경험합니다. 운동 전, 중, 후에 물을 마시며 수분을 유지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운동 후 2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섭취하십시오. 연구에 따르면 이것이 노인들의 근육 단백질 합성을 50%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유 한 잔이나 견과류 몇 개라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십시오. 약간의 근육통은 정상입니다. 특히 첫 주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심한 통증이 느껴지면 멈추고 의료 제공자와 상담하십시오. 이 운동들은 의학적으로 승인되었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었지만 모든 몸은 고유합니다. 한 사람에게 효과가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당신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여 당신의 속도에 맞춰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도구와 지식이 있다면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운동은 수천 명의 삶을 변화시켜 사람들이 독립성을 되찾고 통증을 줄이고 균형을 개선하고 수년 만에 가장 젊게 느끼도록 도왔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고 방법은 입증되었으며 당신과 더 강한 근육 사이에 있는 유일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올바른 자극을 주고 점진적인 도전과 적절한 회복의 필요성을 존중한다면 어떤 나이에도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60세가 된 이후로 힘이나 균형의 차이를 느꼈습니까? 이 5가지 운동 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건강 팁을 확인하세요.